과세 대상 할 겁니다. 예. 자, 교재는 265페이지.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이제 우리의 양도세, 그죠? 뭐를 양도했을 때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법으로 딱 열거되어 있는 우리 알아보면 되잖아. 그죠? 교재는 그 265페이지입니다. 예. 자, 제가 적어드리게 보세요. 첫 번째 뭐냐? 부동산. 당연하잖아.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당연히 토지를 팔았다, 뭐 집을 팔았다. 그죠? 요 부동산 양도하면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 하면은 뭐죠? 토지 건물. 그죠? 토지 건물, 그뭐 주택은 부동산 아닙니까? 주택은 둘 다가 있잖아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죠? 그 부동산입니다. 그래 요 속에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토지 건물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토지 건물 요게 토지와 건물이 주택이잖아. 그죠? 그래 요 다 들어간다. 부동산. 두 번째는 이거는 당연하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요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권리.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분, 이걸 양도해도 과세하겠답니다. 그러면 권리가 뭐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외에 분양권 있죠? 분양권. 이런 걸 말해. 분양권. 권리잖아, 권리. 또 재개발 입주권. 그죠? 재건축 하잖아. 그죠? 그 입주권. 이런 권리. 요게 대표적인 권리를 하는 겁니다. 뭐래? 시작. 분양권, 입주권.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분양권, 입주권. 아, 이런 게 권리구나.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법으로 제가 열거해 드릴게 보세요. 요 권리가 있는데 요 권리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하면은 요게 우리가 방금 나왔습니다. 지상권, 지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을 지급하고 내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차권 그랬죠. 요건 앞에 등이 붙어야 됩니다. 뭐죠? 등기된 임차권. 요거는 채권이다 보니까 등기된 것만 과세하겠답니다. 요거는 물건에 들어가니까 등기, 미등기 모두 과세하고. 그런데 요런 지상권을 내가 팔았다, 양도했다, 넘겼다. 그죠? 전세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전전세. 임차권을 넘기, 이건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게 거의 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작. 지전등임. 한 번 더 시작. 지전등임. 아, 요게 권리구나. 알았죠? 아, 요거. 그 다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요게 바로 방금 저기 말씀드렸죠. 그죠?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이런 거. 그죠? 재개발, 입주권.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두 개. 요거 외에 우리 왜 청약 예금 정서 있죠? 청약 통장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요 기타 주택 상환채권. 요즘은 이거 발행 잘 안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걸 발행을 많이 했죠. 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였습니다. 사채. 요 사채를 발행하면은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주택으로 바꾸어 주겠답니다. 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 그죠? 실수요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가 그 아파트를 다시 상환해 주는 겁니다. 주택으로 바꾸어 주는 거. 그게 이제 주택 상환 채권이라 하는 건데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발행이 안 되고, 요거는 토지 상환 채권 하는 토지공사에서 발행해죠. 여기 지금 합병했습니다. 그죠? 주택 토지공사 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리고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나 하천을 말합니다. 바다나 하천을 공유수면이라 합니다. 바다나 하천을 매립하면은 토지 생기죠. 매립권. 요런 거, 요런 것도 권리잖아. 그죠? 요런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권 나오잖아. 권리잖아. 그죠? 권리. 요런 걸 양도하면 이것도 과세하겠답니다. 요거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청약예금 정서나 주택상환 채권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요거 두 개는 요것도 토지니까 요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 결국은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 결국 요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해줘. 시작. 분양권, 입주권. 요것도 과세하는구나. 여기 과세 대상. 다음에는 세 번째, 주식. 주식도 과세한답니다. 주식. 네 번째는 기타 자산.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요 파생상품 가는 거, 요거 과세를 이제 원래 처음 합니다. 원래. 요게 5% 과세하겠답니다. 세금은 5%입니다. 5% 과세하는데, 그 이익이 남았으면 5%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요 파생상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주식. 우리가 요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 주식에 대해서는, 요 취득세도 내가 말씀드렸던 건데, 상장법인 주식. 요 하나는 비상장법인 주식. 그 상장법인, 요거는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비과세. 비상장법인은 개인회사니까 개인회사의 주식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다면 과세한다.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요 보세요. 상장은 뭐죠? 시작.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그죠? 다시. 뭐죠? 시작.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그죠? 비상장은 과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장법인 주식거래는 과세 안 합니다. 비상장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의 주식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답니다. 그걸 과세한다. 원칙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 비과세하는데 단 예외가 있다. 대주주. 삼성이라면 이건희 회장. 그죠? 이런 사람 대주주잖아. 대주주는 이 사람은 대주주가 주식 거래하는 거는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요게 주식. 그렇죠? 다시. 상장법인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인데 그 대주주는 뭐 한다? 과세. 아시죠? 그죠? 과세한다. 자, 이제 네 번째 기타 자산 나왔습니다. 기타. 예. 요게 이제 원래는 업등이 생긴 거고 요거는 이제 기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요게 뭐냐? 특정 법인의 주식. 요거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세 번째는 권리금입니다. 영업권. 네 번째는 회원권. 요거 우리가 기타이랍니다. 그럼 회원권이 뭐냐? 요게 바로 우리 취득했잖아. 그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뭐 성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또 주식회사에 있는 주주들이 그 시설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주주 회원권은 30% DC 해준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양도하면은 과세하겠다. 그 회원권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저기 보면은 특정 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특정 법인과 과다 법인. 요걸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우리 이제 법인이라는 회사가 이런 이제 집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건물 또는 이제 이런 토지, 이런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현금도 가지고 있고 또 은행 예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랍니다. 자, 요걸 우리가 나누어서 요쪽이 뭐죠? 구분하면 요쪽을 뭐라 하죠? 건물이나 토지를 뭐라고 부르죠? 부동산. 이쪽은 동산. 그죠? 요쪽을 동산이라 하잖아. 그죠? 동산. 요쪽을 뭐라 하죠?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을 나눠줍니다. 그죠? 예. 우리는 어느 공부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 공부잖아. 그죠? 이쪽 공부하고 있어요. 이쪽 공부. 이쪽은 우리나라 이쪽 동산 쪽은 이거는 거의 뭐 세계적 수준입니다. 예? 뭐 은행 이런 그죠? 임대업이라든지 뭐 대출업이라든지 보험업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거의 우리 그죠? 세계 수준이고. 근데 부동산 쪽은 미개척 부분이 많습니다. 이쪽은 앞으로 개척할 부분들이 많죠. 그죠?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동산 쪽이 아니고 부동산 쪽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동산 이 공부를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그죠? 부동산이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게 뭐죠?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이 뭔지 알아보니 그게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법률이 있잖아요. 규제법. 그게 뭐죠? 공법. 그죠? 공법. 공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잖아. 그죠? 부동산업이니까 그 중개에 대한 관련된 거 알아야 되잖아. 그럼 중개업법 공부하잖아. 그죠? 하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내 거 됐을 때 어떻게 공시할 거냐,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게 바로 공시법이잖아. 공시법. 그 사고 팔아서 세금 내야 되죠. 그게 뭐죠? 세법. 세법이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알아야 될 법. 그게 뭐죠? 민법.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민법. 그게 우리 시험 과목 여기 1차 과목, 여기 2차잖아. 그죠? 2차. 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모든 법 여기 다 들어있잖아. 그죠? 부동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학개론, 뭐 공법, 중개법, 여기 이제 한 과목입니다. 그죠? 공시법령하고 세법하고 이렇게 이제 시험 보잖아. 이 부동산과 동산 쪽인데 아무튼 이 전체 재산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이쪽 이 부동산 쪽 이 재산이 전체 재산이 50%가 넘으면은 특정법인이라 합니다. 특정법인. 요 부동산이 전체 재산 중에서 80%가 넘으면은 과다법인이라 합니다. 과다법인. 아시죠? 다시 요게 전체 재산 중에서 이게 50% 넘으면 무슨 법인? 특정법인. 80% 넘으면은 과다법인. 그래서 요 특정법이라는 거는 전체 재산이 몇 프로? 50%. 요게 뭐가? 부동산이. 그죠? 요거는 부동산이 50% 이상인 법인은 특정법인이고 몇 프로? 80% 이상인 법인은 무슨 법인? 과다법인이라 이래 보입니다. 요래 칭하고 이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런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사장이겠죠. 그죠? 50% 이상 가 있으니까 대표. 그죠? 이 사람이 요 주식을 양도하는데 50%의 이상의 주식을 양도할 때 요 시점에 과세하겠답니다. 요거는 3년 동안 소급 합산한답니다. 다시 부동산 몇 프로?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몇 프로 양도할 때 50% 양도할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요때 과세하겠다는 거고 특정 법인은 요거고 과다법인은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80%죠. 그 80% 하면은 거의 모든 재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업. 그게 뭐냐? 골프장, 콘도,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거. 80% 부동산 많이 가 있잖아. 그죠? 전 재산 중에서 이게 80%가 넘는 법인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동산 업이 뭐냐? 골프장, 뭐 콘도,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부동산 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 전체를 부동산으로 보겠답니다. 모두. 그럼 무조건 뭐 하죠? 과세하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주식을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왜? 부동산, 100% 부동산을 보니까. 전체를 갖다가. 다시. 부동산 보유가 80% 이상인 법인이 과다법인인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그죠? 그게 뭐냐? 골프장, 콘도, 뭐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면은 100% 부동산을 보니까 무조건 과세하겠답니다. 무조건. 알겠죠? 예. 예. 요게 주식. 그런데 요거 지금 4개가 전부 주식이잖아. 그렇죠? 주식인데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이잖아. 과목이. 그죠? 그 주로 이제 시험은 부동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주식 쪽은 그냥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험에는 부동산 쪽이 거의 다 10중 8구가 부동산 쪽에 나오지.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요런 거 다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도 주식, 예, 주식 나오면, 주식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주식 나오면은. 우리 법에는 주식도 나오니까, 그죠? 예,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 주식 쪽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예,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영업권이 뭐죠? 권리금. 권리금 알죠? 권리금. 요 권리금이 있는데, 그죠? 자, 보세요. 이런 권리금이 있다, 그죠?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저 노량진에 가면은 그 포장마차가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 포장마차 이게 뭐 여러 가지 비용해서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그럼 이 자리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1억이 넘습니다. 예. 뭐 2억짜리도 있고 있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요거는 뭐 자기 자리도 아닌데 하여튼 뭐 권리금이 있답니다.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이제 서로 이제 자리를 갖다 서로 매매식으로 하는데 여기 점포잖아. 그죠? 점포에 관련된 권리금이죠. 그럼 내가 요 포장마차를 팔 때 요걸 몽땅 팔았습니다. 그죠?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요 1억이라는 권리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랍니다. 요거. 알겠죠? 그런데 점포는 오늘 그대로 두고 요거 권리 자리만 넘깁니다. 그죠? 요것만 넘기면 요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내는데 이때는 종합소득세를 내랍니다. 기타 소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무슨 세를 하고 있죠? 양도소득세잖아. 그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반드시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업권을 나올 때는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함께, 점포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무슨 세? 양도세를 부과하고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알겠죠? 다시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무슨 세? 양도소득세. 요거 영업권 권리금만 넘기는 거는 무슨 세? 종합소득세.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세? 양도소득세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함께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우리 영업권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상가. 그죠? 점포가 있는데 이거 왜 담배 파는 담배포 있죠? 그죠? 담배포. 그죠? 요것만 따로 권리금 받고 넘기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요 상가와 같이 요걸 넘길 때 요 권리금 부분이 있다면은 그 권리금 요거와 같이 몽땅 넘깁니다. 그죠? 팔 때 요게 대한 권리금은 무슨 세를 내야 되죠? 아니지. 함께. 요거하고 함께 넘기는 거는 양도세. 요 점포는 놔두고 요것만 넘깁니다. 담배포만 넘기면 요거는 무슨 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항상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권이 나오거든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함께 여기 나와야 돼요. 함께. 알았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무슨 세다?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이제 마지막에 요거 나왔는데 요거는 말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파생상품 그랬습니다. 그죠? 파생상품 하는 거는 파생, 말도 그대로 파생되었잖아. 파생. 그죠? 이 기본 상품에서 여기에서 파생된 거. 이게 파생상품입니다. 파생된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파생됐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기본 상품이 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현물 거래라 합니다. 요거는 현물 거래라 하고 요걸 우리가 선물 거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선물 시장이죠. 그죠? 요게 기본 상품의 대표가 뭐냐면은 주식입니다. 주식. 저기 주식이죠. 그죠? 주식인데 요거는 주식 거래가 아니고 주식에서 파생된 거. 주가 지수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요 주가 지수 가지고 거래하는 게 파생상품입니다. 요거는 주식이라는 물건이 있잖아. 그죠? 이 물건으로 하는 게 기본 상품이고 요기에 대한 주가 지수 거래가 요게 파생상품입니다. 파생됐다. 파생된 거.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합니다. 말하면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파생상품 주가 지수 거래가 이게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요게 이제 결정되는 날이 이제 매매일이 언제냐 하면은 1년에 4번입니다. 3월, 6월, 9월, 12일, 12월 4번 하는데 요 달의 두 번째 목요일 날입니다. 거래일이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3월 달에 보게 요 3월 9일이 두 번째 목요일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오늘 만약에 그죠? 요 주가 지수에 대해서 만약에 매매 거래를 한답니다. 매도자가 있을 거고 매수자가 있잖아. 그죠? 만약에 주가 지수 1000원에다가 요거 팔기로 약정을 하고 이 사람은 사기로 약정했습니다. 그죠? 1000원에. 예? 1000원에. 근데 3월 9일 날 되고 보니까 얼마 되냐? 여기 1200원 됐더랍니다. 요게 1200원. 그럼 이 사람은 12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게 되니까 1000원에 파니까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지금 3월 9일이 이제 1200원 되어 있잖아. 그죠? 1200원짜리인데 1000원에 팔아야 되잖아. 이 사람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지. 그렇잖아.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12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익 보죠. 그렇잖아. 요런 거래가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익 본 사람 있잖아. 그죠? 요 이익 본 요 금액에다가 몇 프로 세금 내세요? 5% 내세요. 요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우리 양도시, 우리 세법에서 그냥, 요런 간단하게, 파생상품, 요런 거구나 정도 말씀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파생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시장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거래하는 거. 이날 돼야 이제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 전에 미리 거래하는 이걸 이제 선물이라죠. 그죠? 또 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배추 같은 거. 배추를 갖다 우리가 이제 뭐 밭대기 장사할 때 보면은 11월 달 수확 시기에 요때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서 3월 달에 이제 조금 자라고 있을 때 요걸 미리 사버리잖아. 그죠? 만약에 중개인이 삽니다. 그죠? 매수자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에 샀다. 매도자는 1000원에 팔기로 약정해 놨습니다. 그죠? 요때 이미 딱 계약을 해놔 버리잖아. 근데 이때 와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일 달 돼가 이게 700원 됐더랍니다. 그죠? 그럼 매수자는 이때 700원짜리를 얼마 주고 사야 되죠? 1000원 주고 사야 되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잖아. 그죠? 700원짜리를 이 사람은 1000원에 파니까 이 사람은 이익 보잖아. 이런 거래를 선물 거래를 합니다. 아시겠죠? 선물하는 거는 물건보다 앞선자, 선자. 먼저 거래하는 거. 요때 물건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미리 거래하는 거. 그걸 선물 거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참고로 하실 거는 이 주가 지수 거래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 거래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맡겨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도박이라도 큰 도박입니다. 베팅 크죠. 이게 이 큽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는 집 한 채가 그냥 하룻밤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하고 개인들이 잘못하면은 뭐 하루 잘못하면 그냥 집 한 채 날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거래는 오래전에 좀 있었는데 양도세를 올해부터 한답니다. 5% 징수한답니다. 작년까지 징수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익 본 사람은 5% 세금 내세요. 그게 파생상품. 이해되죠? 그죠? 아, 파생상품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게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가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아, 그 시험 이래 나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토지, 2번 건물, 3번 지상권, 4번 임차권, 5번 점포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몇 번이죠? 임차권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죠? 등기된 임차권인데 등기말이 없으면 그게 틀리잖아. 그래, 요 임차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된 임차권. 요게 빠지면 아닙니다. 알아죠? 그죠? 예. 그 요게 함께가 또 빠지면 안 되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에서 답을 많이 만들죠. 그죠? 요거 빼버리고 요거 빼버리고 또는 요게 뭐라 그랬죠? 지상권인데 지역권 이래가. 지역권 아니잖아.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여기에서 주로 다. 요게 과세 대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요게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과세 대상. 끝났습니다. 자, 잠깐 책을 한번 보고 갈까요? 책 한번 봅시다. 예. 265쪽입니다. 그 책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핵심적인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토지, 그죠? 토지는 지목이 몇 개죠? 28개죠? 그죠? 지목,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지목 28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아래 가면은 건물, 뭐 건물 몰표는 없을 거고, 그 3번에 가니까 뭐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를 한번 넘겨볼까요? 그 뒷장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네, 그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게 뭡니까? 지전등임. 아시겠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 지전등임이구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밑에 쭉 나오네, 그죠? 그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 같은 말입니다. 예. 다음에 아래 보면 이제 설명들이 나오네, 그죠? 지상권이 뭐고, 이렇게 설명. 이런 설명들은 세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민법 시험에나 나올 수 있는 거지. 세법의 지상권이 뭐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지상권, 알겠죠? 간단하게. 지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이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전세권이 뭐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전세금 지급하고 그 전세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다음에는, 예, 아래 보면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임차, 그죠? 임차권. 내가 빌렸을 때, 그죠? 그 임차의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쭉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 267쪽에 아래 보세요. 3번 기타 자산 나와 있죠. 기타 자산에서 양갈로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함께, together. 알죠? 함께. 영어가 나오면 함께, 알았죠? 함께. 들어가세요.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무슨 세라 그랬죠? 종합소득세. 단독 양도하는 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함께 양도하는 것만 과세 대상이다. 그죠? 넘기세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거래죠. 그죠? 그 이용권이 되는 이런 거. 그죠? 예. 이용권, 골프 회원권, 이런 회원권을 말합니다. 이용권,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고. 다음에 아래 보면은 4번 내려갑니다. 4번에 가니까 뭐가 보이죠? 요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보면 과다 나오죠. 그죠? 과다는 몇 프로? 80%. 80%. 알았죠? 80%. 이거구나. 그래서 80%다. 그죠? 80%.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268쪽에 가운데 좀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이제 특정 법인에 나와 있네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50% 보이죠? 50%는 그죠? 예, 요래 적어놓은 거. 이런 거구나. 이거 그냥 보면 알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법인은 50, 50, 50. 그죠? 3년. 과다 법인은 80%. 그죠? 예. 그리고 269쪽에 보면은 주식 나와 있죠. 그죠? 주식과 출자 지분. 출자 지분이 뭘까요? 출자. 내가 출자했습니다. 출자. 주식을 내가 취득했습니다. 그죠? 1000주를 발행한 회사에 내가 3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거죠? 30%. 그게 지분입니다. 지분. 출자 지분. 목. 알았죠?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이다. 자, 넘기세요. 예.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볼까요? 그거 보니까 5번에 뭐가 보이죠? 파생상품. 파생상품. 주가 지수 가지고 거래하는 거. 그게 파생상품이더라. 그죠? 그래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다 됐습니다. 예. 끝났다. 그죠? 그 오른쪽에 보면 확인학습 문제 하나 나와 있네. 문제 하나 볼까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271쪽에 보세요. 양도세 과세 대상의 설명이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두 번째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3번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관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다.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거 이거는 불법 거래로 봅니다. 그래 과세하고. 네 번째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 대상이다. 맞죠?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단독이라 그랬습니다.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틀린 답 5번. 다음 이번에는 아래 보면은 그 양도 이번에 이제 요거는 요래 정리를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 OX 알았죠? 양도. 이거 거기 우리 책에를 보면 271쪽에 나오네. 그죠? 그 양도의 개념. 그 양도가 뭐고? 이제 이거죠. 그죠? 양도가 뭐고? 양도는 거는 매매입니다. 매매. 팔았다.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그 양도의 개념.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양도. 넘겨줬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죠? 양도. 양도인데, 그죠? 요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고,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게 있다. 그죠? 예, 양도인 게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다. 양도라는 것은 뭐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실제 유상이 무슨 말이죠? 유상 반대는 뭐죠? 무상. 공짜 아니고요. 돈 주고 돈 대가가 있는 거 유상 이전. 유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요걸 우리는 양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 요게 양도. 알았죠?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 그러면은 X라는 거는 사실의 반대, 형식상. 이거는 양도가 아니겠네. 유상의 반대 뭐죠? 무상. 이거는 양도 아니네. 알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죠? 무상 하면은 뭐가 있죠? 그렇죠. 상속 정려. 그죠? 이게 무상이잖아.
그죠? 지금부터 우리 지금 이제 이거부터 알아봅니다.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하면 대표가 뭐죠? 매매. 매도 팔았다, 그죠? 매매. 팔았는 거 세금 내야죠. 파니까, 그죠? 매매는 세금 내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할 때 매매가 나오면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두 개 있었죠. 그렇죠. 교환, 또 하나, 현물 출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아, 여기 같이 다닌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같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양도, 요것도 양도, 요것도 양도. 알았죠? 매매가 당연히 양도지. 팔았으니까. 그죠? 집 팔았다. 양도잖아. 그죠? 그렇죠? 뭐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요것도 알겠다. 그죠? 상수준에도 알겠고. 자, 이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보세요. 내 땅이 있습니다. 내 땅. 요 땅이 있는데,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도로가 났답니다. 도로. 요 내 땅이 들어갔죠? 요거는 뭐라 합니까? 그렇죠. 수용되잖아. 그죠? 그럼 수용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내가 뭘 받죠? 보상금 받죠? 보상금 받습니다. 보상금, 그죠? 요 보상을 받는데, 요 보상을,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잘 보세요. 보상을 받는데, 요 보상이 돈으로 받는 경우 있잖아. 그 보상금이죠. 그죠? 돈으로 받으면 보상금이랍니다. 돈 받으면 돈, 보상금. 요 땅을 다시 또 받을 수 있잖아. 땅으로 받는 건 뭐라 하죠? 예? 뭐 비슷하게 맞았는데 돈으로 받는 거는 보상금 맞죠? 땅으로 받는 거는 뭐라 하죠? 예? 그렇죠. 환지라 합니다. 환지라. 다시 받은 땅, 환지라 합니다. 환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제가 이래 설명하는 게 약간 또 헷갈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게 보세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죠?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은, 그죠?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땅 주인이 가지고 있던 땅이 전부 다 밭입니다. 밭인데 이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이게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걸 대지로 바꿔야 되죠. 이 대지로, 그죠? 네,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요 땅 주인한테 돈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요 대지로 돌릴 수 있잖아. 요래 돌려주는 걸 뭐라 한다? 환지라 하는 겁니다. 환지. 알겠죠? 돈으로 돌려주는 거는 보상금. 알겠죠? 보상금. 이해되죠? 그죠? 환지와 보상금. 예. 그럼 요 보상금을 만약에 1억 받았습니다. 1억. 요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내가 땅이 들어가고 보상금 받았잖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낼지 안 낼지 뭐. 예? 냅니까? 안 냅니까? 양도를 내가 팔은 거잖아. 근데 이거 내가 팔은 게 아니죠. 아닌데 판매한 걸로 간주한답니다. 이거 세금 내랍니다. 왜? 대가를 받았잖아. 그럼 요 땅값이 옛날에 그죠? 7천만 원 주고 샀었다면은 7천만 원짜리를 1억에 판매한 걸로 간주한답니다. 간주. 알겠죠? 그럼 3천만 원 세금 내세요. 알았죠? 그럼 여기에 수용 세금 내야 되네. 그죠? 수용은 세금 낸다. 요거 내야 됩니다. 이거는 매매는 아니지만은 매매로 뭐 한다? 간주한다. 간주. 우리 항상 간주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세금 내잖아. 그죠? 그럼 내 땅인데 요게 밭인데 요거 대지로 지목과 지번이 바뀐 땅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요거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환지는? 여기 원래 밭이었잖아. 내가 밭인데 대지로 바뀐 땅을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예? 이건 안 냅니다. 이거는 형식상
지목만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세금 안 냅니다. 알았죠? 환지는 여기 들어갑니다. 형식. 아시겠죠? 형식상 지목만 바뀌었잖아. 그죠? 원래 내 땅이 뭐였는데? 밭인데. 그게 뭐로 바뀌었죠?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목 변경인데, 요 지목 변경을 우리가 내가 지목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금액이 100원짜리가 130원 돼서 요거는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요거는 무슨 세죠? 양도세잖아. 그죠? 근데 지목 변경, 요거는 100원짜리면은 100원만큼 받습니다. 그래, 차익이 없잖아. 그죠? 그래, 세금 낼 일이 없죠. 그래, 요게 환지는 세금 안 낸다. X. 예? 나중에 팔면은 내 땅, 요게 이제 땅이잖아. 땅, 토지.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면은 또 이익 생기면 세금 내야죠. 그게 가치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래 됩니다. 보세요. 내가 땅을 가지잖아. 그죠? 요 땅이 이제 대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이 대지로 바뀌잖아. 그죠? 바뀌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죠. 거의 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요 땅 주인들한테 땅으로 돌려주는 걸 뭐라 하죠? 환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한 배 정도 되니까 배 올라가니까 요거 돌려주는 땅, 요걸 환지라 이랍니다. 환지. 알았죠? 환지라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업을 또 시행한 사람이 자기 돈 가져가야 되잖아. 그죠? 비용적으로. 그 가져가는 땅, 자기가 사업 시행자가 비용으로 대체한 땅, 요걸 우리는 채비지라 이랍니다. 채비지. 그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 채비지. 비용적으로 대체된 땅. 그리고 또 남겨놓습니다. 요거는 채비지라 하고, 나중에 도로도 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기 위해서 잠깐 보류해놓은 땅, 이걸 뭐라 하죠? 보류지라 이랍니다. 보류지. 예. 그런데 요 환지를 내가 가져갈 때 요 밭에 만약에 그죠? 요걸 내가 요거 금액은 똑같이 요게 만약에 그죠? 내가 밭에 만약에 100평이면은 대지를 100평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 가격 있잖아요. 요 100평의 가격이 만약 1억이면은 요거 1억만큼 가져갑니다. 1억만큼.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이게 한 예를 들어 한 50평쯤 되겠죠. 그죠? 반 정도 되니까. 그래, 1억짜리를 1억에 가져가니까 차익이 없잖아. 아무런,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 자기 권리만큼, 권리 면적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 요런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 제가 조금 전에 매매가 나오면은 매매 교환 현물 출처가 한 덩어리라 그랬잖아. 요것도 한 덩어리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다닙니다. 시작. 환지, 채비지, 보류지. 요게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아셨죠? 다시 시작. 환지, 채비지, 보류지. 요거는 형식상이니까 X. 그래서 환지와 채비지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환지와 채비지. X. 돈으로 받으면 보상금 세금 내야 됩니다. 아셨죠? 땅으로 받으면 세금 안 냅니다. 알았죠? 예. 요거 이제 이해됐다. 그죠? 수용을 알았고. 자, 그 다음에,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채무가 1억 있다. 1억이 있는데 도저히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넘겨줬답니다. 토지 1억짜리를. 빚 1억을 내가 변제하기 위해서 땅을 은행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죠? 요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요것도 판매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빚을 내가 갚잖아. 그죠? 빚을 갚은 걸 뭐라 하죠? 변제. 변제를 하는데 돈으로 갚은 게 아니고 물건을 갚았죠.
물건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대신 이걸 뭐라 한다? 대물변제라 이랍니다. 뭐래? 시작. 대물변제. 들어보셨죠? 그죠? 대물변제. 요런 게 바로 뭐냐? 요런 거. 빚, 채무, 위자료, 뭐 조세, 물납 같은 거 등등 이런 게 이제 채무변제, 위자료 또는 조세 같은 건데, 자 이거 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부부간에 남편과 배우자가 살다가 그죠? 서로 이제 이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저는 이제 부모 하면 요 부부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요런 집을 하나 1억짜리를 넘겨줍니다. 남편이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남편이 1억짜리 집을 배우자한테 넘겨주면은 요 1억에 대해서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됩니다. 왜? 위자료는 뭐라 그랬죠? 대물변제잖아. 이걸 팔은 걸로 봐버립니다. 판매한 걸로. 자, 잠깐 또 요거 보세요. 지금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기 설명을 들으세요. 부부간에 남편과 부인 사이에 부부간의 양도, 부부간의 양도입니다. 그죠? 부부간의 양도 또는 부자간의 양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양도, 부부간의 양도는 이거는 정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뭐로 볼까요? 정려. 이거 우리가 정려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정려. 예. 그래 부부 사이거나 즉 부부 사이나 부자간, 직계 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이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원칙상 정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로 본다 그랬죠? 양도잖아. 그죠? 이는 왜? 이혼하니까요. 남남이 되잖아. 요거는 부부를 안 봅니다. 아시겠죠?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부부를 안 보게 되고 이거는 양도로 봐버립니다. 그 위자료는 뭐가 되죠?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뭐가 된다? 양도. 알겠죠? 예. 자, 이제 위자료 요거는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 대물변제는 양도다. 자, 그런데 남편이 요 위자료를 안 준다. 그죠? 안 줘서 배우자가 소송을 합니다. 소송. 법원에다가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 예, 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남편의 요 집을 배우자가 넘겨받았습니다. 이때는 요 세금 어떻게 될까요? 냅니까? 안 냅니까? 자, 요거 없이 남편이 위자료로 넘겨준 거는 세금 내야 되죠. 왜? 대물변제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 청구 소송했잖아. 그럼 요거 판결에 의해서 재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걸 나눠한 겁니다. 공유물 분할이잖아. 자기 걸 자기 가져간 건데 뭐. 이거는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럼 이거는 공유물 분할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하고 관련 없다. 그럼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래하면은 세금 없고 그냥 위자료 주면 세금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유물 분할이 나오네. 그죠? 공유물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요걸 나누었다. 요거는 양도세하고 관련 없다. 알았죠? 그래 대물변제에 들어가면 뭐 해야죠? 세금 내야 되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그냥 우리가 위자료 나오면 세금 내야 됩니다. 양도.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요거는 공동소유물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양도하고는 관련 없다. 이해되죠? 그죠? 예, 요거. 대물변제. 자, 다시. 대물변제는 뭐가 있다? 시작. 채무, 위자료, 조세. 요거는 물납 같은 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세금 내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 부동산 판매한 걸로 봅니다. 팔았는 걸로. 세금 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알겠죠? 대물변제. 자, 지금 보세요. 자,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또 수용, 대물변제까지 했죠.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자기 동생한테 그죠? 형이 부자랍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5억짜리를 동생한테 정려를 한답니다.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을 정려합니다. 정려하는데 그러면은 정려세 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이 형이 요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좀 빌리 썼답니다. 돈을 빌리 쓴 게 있었다.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있답니다. 요 건물에 대해서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있다. 그러면 동생한테 뭐라 하겠죠? 주면서 요 채무는 동생 네가 갚아줘라 하겠죠. 그죠? 요거 동생 네가 요 채무는 네가 부담하고 건물 3억짜리 요거 네 해라 하면 당연히 2억만큼 정려받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 건물 5억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채무 3억을 동생한테 떠넘겼습니다.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채무를 부담시켰죠. 부담시키는 조건을 부과를 하는 정려를 했다. 채무 부담부 정려라 이랍니다. 시작. 채무 부담부 정려. 요 말 빼버리면 뭐가 되죠? 시작. 부담부 정려. 한 번 더 시작. 부담부 정려. 요 부담부 정려입니다. 자, 이런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동생 입장에서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2억 받았죠. 그 요거는 무슨 세 내야죠? 정려세 내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건물이 5억짜리가 정려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빚이 얼마 있었죠? 3억은 요 5억 중에서 2억은 공짜로 받았고 3억은 유상이죠. 대가가 있잖아.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또 안았으니까 3억은 대가가 있으면 이걸 양도로 보겠답니다. 양도. 알겠죠? 양도. 대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정려가 되는 2억에 대한 요 정려세는 납세 의무자가 요 정려세 납세 의무자는 형이 됩니까? 동생이 됩니까? 형. 정려한 사람이 정려세 냅니까? 정려받은 사람이 냅니까? 정려받은 사람이 내지. 동생이 납세 의무자죠. 이 사람 우리는 정려자, 수정자이랍니다. 정려자, 수정자. 알겠죠? 그 수정자, 정려받은 사람이 세금 내야 되고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되죠? 양도한 사람 냅니다. 그래서 누가 내야 될까요? 형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요게 시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부담부 정려. 요거. 제일 자주 나오죠. 그죠? 자주 나왔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랬죠? 시작. 부담부 정려. 내용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채무를 부담한 조건 정려하는 거. 그래서 공짜로 받은 거는 정려. 채무 부담부는 뭐가 되죠? 양도. 양도가 되는 거는 양도한 자가 세금 내고 정려는 정려 받은 사람이 세금 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죠? 부담부 정려. 아, 여기 하나 있네.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는 채무를 부담한 부분. 보세요. 채무 부담분, 요 채무를 부담한 부분, 요거는 뭐가 되고? 양도. 요거 양도가 되잖아. 3억은 양도 맞죠? 그러니 채무를 부담한 부분은 요거는 뭐가 된다?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정려가 된다. 그렇죠? 2억은 정려. 다시, 부담부 정려에서 요 부담한 요 부분이 뭐가 되고? 양도. 요거는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 알았죠? 요걸 뭐라 한다? 시작. 부담부 정려.
시험에 이제 갑을이 나오잖아. 그죠? 형, 동생이라 보는데 형인 갑의 이렇게 동생인 을에게 이렇게 그죠? 형이 갑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억짜리 정리했다. 이때 형이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만약에 채무가 7억이 있었답니다. 7억. 요 7억에 대해서 을이 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겠죠. 그죠? 정려를 받으면서 요 7억을 을이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요 을 입장에서 자, 요 을은 지금 정려 받은 거 얼마죠? 공짜로 받은 거 얼마? 3억이죠. 그죠? 3억. 그럼 채무를 부담한 7억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양도. 알겠죠? 요 정려가 되는 3억은 세금 누가 내야 된다? 누가 내고? 을이 내야 되지. 정려받은 사람. 요 양도는 누가 내고? 갑이 내야 되죠. 알겠죠? 갑. 이렇게. 요게 뭐 부담부 정려. 알았죠? 아, 부담부 정려는 양도세 내는구나. 요게 이제 우리의 거기에 나와 있는 양도의 개념.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자, 요거 하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뭐 집을 팔았거나 땅을 팔았다 그죠?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넘어갔다 그죠? 넘어가고 나서 그 후에 갑을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포 한잔 하면서 그죠? 둘이 이제 합의하고 요거 우리 하지마 요거 새로 없던 걸로 하자. 요거 무르차 새로 요거 없던 걸로 하자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해 버렸답니다. 해제. 당사자 뭐 했죠? 합의했잖아. 그죠? 두 사람이 합의해서 그러면서 다시 소유권이 을에서 누구로 넘어가겠죠? 갑으로 넘어가죠. 그럼 을에서 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합의해제는 을이 갑한테 양도한 걸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로 보느냐? 양도냐 아니냐?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갑이 을한테 팔았잖아. 그죠? 팔고 두 사람이 합의로 요걸 새로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죠. 요거는 을이 갑한테 판매한 걸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로 보느냐? 결국은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더라. 사기. 그래서 법원에다가 무효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했답니다. 판결 받았잖아. 그죠? 다시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다면 요거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판결 받았으니까 양도가 아니죠. 요거는 양도입니다. 합의해제는 또 다른 양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판매한 걸로 봅니다. 알았죠? 양도.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팔 때 1억에 팔았으면은 두 사람이 합의할 때도 을이 갑한테 넘길 때도 1억에 넘길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양도지만은 양도 차익은 없으니까 양도세는 안 나오지. 그렇지만은 무슨 세 내야죠? 취득세는 내야 되지. 그죠?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지만은 요 차익이 생겨야 세금 내잖아. 근데 취득세는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에서는 그 개념이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사자 합의해제는 뭐가 되고? 양도. 그런데 판결에 의한 해제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X.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매매, 수용, 대물변제, 부담부 정려, 합의해제, 요거는 양도. 그죠? 그리고 요거 시작. 상속, 정려, 또 환지, 채비지, 공유물 분할. 그리고 뭐가 있다? 판결해제. 요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양도 아닌 거. 요거 양도 아닌 거. 예, 요거. 자, 이제 다 돼 갑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말 들어봤습니까? 네? 양도담보. 이게 무슨 소리죠? 소유권을 넘겨줬잖아. 그죠? 이겁니다. 보세요. 갑이 을한테 돈을 좀 빌립니다. 그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는데, 갑이, 그 을이 이제 조건을 내걸죠. 나는, 돈 빌려달라 이러니까 을이, 그죠? 내 당신한테 돈은 빌려주겠는데 당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을 담보 제공해도 담보. 요걸 내한테 소유권 넘기도 소유권 넘겨주면은 담보조로 요걸 돈을 빌려주겠답니다. 요 소유권을 넘겨주되 단 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을 나중에 갚아주면은 되돌려 줄게. 요거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하죠? 환매 등기라 이랍니다. 환매 등기. 요걸 갚으면은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겠답니다. 요런 환매 특약 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요게 돈 빌리면서 담보조로 이전해 준 거잖아. 요걸 양도담보라 이랍니다. 그 담보조로 영도 넘기잖아. 이거는 양도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잠깐 맡겨놓은 거지.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양도담보. 자, 끝났습니다. 다 했는데 요거 좀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환지, 채비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또 뭐 있죠? 상속정려, 판결해제. 아시겠죠? 그죠? 여기 뭐가 있다. 그죠? 수용, 대물변제, 부담부정려, 합의해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그랬잖아. 하는 팀에 요 조금 더 추가해 버릴게. 갑과 을이 50%씩 가지고 있답니다. 요 공유물을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이 이제 등기를 따로따로 합니다. 나눴는데 요걸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갑은 50%, 을도 50% 가져갔습니다. 그럼 요 지분의 변동이 없죠? 이건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양도 아닌데 만약에 이걸 공동 소유물을 이렇게 만약에 분할하면서 갑은 70% 가져가고 을은 30% 가져간답니다. 요 지분, 요걸 우리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의 변동이 생겼죠. 지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갑은 지분이 늘어났죠. 그죠? 갑은 지분이 20% 늘어났잖아. 20% 늘어났다면 을한테 돈 줬겠지. 그죠? 요 사람은 무슨 세 내야 될까요? 그렇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20% 늘어났잖아. 이 사람 20% 팔았죠. 무슨 세? 양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요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증가된 부분은 무슨 세?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내라 이겁니다. 지분 변동. 알겠죠? 예. 이거는 잠깐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